자, 요번에는 그 솔리드웍스에서 2D 도면을 배치해서 만들었고, 2D 도면을 배치해서 만들었고, 여기에다가 오토캐드처럼 도면 양식을 추가해 줄 수도 있어요. 도면 양식을 추가해 줄 수도 있는데, 시트 형식 편집이라는 기능으로 우리가 도면 양식을 추가할 수는 있으나 그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오토캐드에서 우리가 도면 양식은 많이 만들었고 그것을 가져오는 법을 아예 살펴보는 게 맞겠어요. 자, 시트 형식 편집이라는 기능을 쓰게 되면 자, 먼저 시트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시트 형식 편집 요거를 들어가게 되면 지금 배치해 놓은 이 투상도들이 잠시 사라집니다. 잠시 사라져요. 그러니까 타임 워프를 한 거죠. 이 투상도들을 배치하기 전에 종이만 있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셈이에요. 그랬을 때 우측 상단에는 시트 형식 편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아이콘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돼요. 자, 시트 형식 편집으로 해가지고 종이만 갖다 놓은 상태로 되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시트 1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시트 형식 편집. 그런가요? 어머, 시트 형식 편집 요거로 들어가니까 우측 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시트 형식 편집 중임을 나타내는 요런 아이콘이 떠 있고요. 현재 도면뷰 1, 2, 3 요런 것들은 다 억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작업하셨던 오토캐드 도면 A2, A3 양식으로 변환해서 지정했던 적이 있죠? 오토캐드에서 A3로 도면 양식을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을 열어볼게요. 최근 도면에서는 워낙에 많이 해가지고 이제 리스트에서는 바로 안 나오네요. 최근 문서에서는 그냥 컨트롤 알파벳 O 눌러가지고 A3로 도면 양식 만들어 놨던 거 저장돼 있던 거 있으니까 A3 요거를 바로 열어볼게요. 찾으셨죠? 네. 자, 요 A3를 열어놨어요. 이제 이 A3를 가져갈 거는 아닙니다. 뭐로 바꿔야 돼요? 이거를 A4로 바꿔야 돼요. A4로 바꾸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이 A3하고 지금 제 거는 A2도 도면 양식이 배치가 돼 있는데 얘네를 무브 해가지고 기준점은 0,0으로 잡고 얘를 한 직교가 켜져 있으니까 직교 켜져 있는 상태에서 X의 양의 방향으로 커서를 제껴 놓고 한 320 정도로 이렇게 X의 양의 방향으로 옮겨 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번에 한 것처럼 0,0에서 297에 210으로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오토캐드에서 사각형 명령은 뭐였습니까? REC 렉탱글이었죠. 렉탱글 해가지고 0,0에서부터 297에 210 이렇게 좌표를 찍어가지고 사각형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제 도면층은 가는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윤곽선으로 나중에 바꾸셔도 되겠고 저는 아예 윤곽선 도면층으로 바꿔놓고 시작을 할게요. 윤곽선 도면층으로 바꿨고요. REC 엔터 0,0 다른 구석점은 297, 210 자, 요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졌죠? 자, 만들어진 이 사각형을 옵셋해서 이제 안으로 넣어야 되겠습니다.
O 엔터해서 10mm로 해가지고 엔터 해가지고 넣는데 렉탱글을 선택해서 안쪽으로 클릭해 주시면 이 안으로 렉탱글이 만들어지겠네요. 옵셋 O 엔터 10 엔터 요거 선택해서 안쪽으로 클릭. 자, 종료했고요. 요렇게 옵셋 10mm 해가지고 띄어서 넣었기 때문에 자, 무브에서 객체를 중심 마크 요거를 선택하는데 중심 마크 저거를 선택하는데 기준점은 중심 마크의 요 끝점을 잡으면 되겠어요. 요 끝점을 잡으면 되겠고 가져다 놓을 때는 최초에 그린 요 렉탱글의 중간점에 클릭해 놓으면 이렇게 배치가 될 거예요. 자, 카피로 갑시다. 참, 카피로 가는 게 맞는데 카피. 자, 카피 갑니다. CO 윈도우로 셀렉트하는 게 편하죠. 윈도우 방식으로 셀렉트하는 게 편하죠. 셀렉트하고 엔터. 기준점은 이 끝점으로 위에 있는 끝점으로 잡았고 갖다 놓을 때는 여기 중간점 렉탱글의 바깥에 중간점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 더 해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역시 이쪽에 있는 요 점을 끝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중간점으로 해서 이렇게 갖다 놓도록 할게요. 요거를 4번 바깥에 여기도 갖다 놓고 여기도 갖다 놓고 이렇게 카피 명령을 반복하면서 해봅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간단하게 끝났어요. 그러면은 중심 마크들을 다 옮기셨으면 카피해서 다 옮기셨으면 최초의 렉탱글 명령으로 그려졌던 이 사각형은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수험 번호가 있는 A 파트하고 표제란이나 그런 게 있는 B 파트를 여기다가 추가해서 일일이 그려주느냐? 아닙니다. 역시 카피 명령을 활용하는데요. 카피 명령을 활용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객체들을 윈도우로 이렇게 셀렉트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준점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갖다 놓을 때도 여기에 갖다 놓는 거가 되죠. 자, B 파트 같은 경우는 윈도우로 역시 셀렉트 할 때 여기를 잡아 가지고 이렇게 윈도우로 셀렉트 해주면 이 표제란 쪽이 선택이 될 텐데 요 끝점을 잡아서 여기 끝점에다 클릭해 놓으면 카피가 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카피해서 윈도우로 셀렉트를 하고요. 기준점은 요 끝점으로 잡았고요. 그러면 여기 또 갖다 놓고요. 금방 끝났죠? 또 여기도 윈도우로 셀렉트 하고요. 기준점은 여기로 잡아서 여기로 갖다 놓고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를 확대해서 이렇게 휠로 조절해도 되는데 요거 할 때 명령어 하나 더 연습해 보죠. 줌 명령에서 옵션 중에 윈도우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윈도우라는 옵션을 줄 때 창을 지정하는 셈이에요. 0,0을 찍고 그 다음 지점으로 297에 210 요렇게 잡게 되면은 여기를 확대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줌 명령 써볼게요. Z 엔터 W 엔터 줌 첫 번째 구석을 지정 0,0 엔터 반대 구석을 지정 297,210 자, 여기가 확대가 되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거를 저는 명령이 좀 이렇게 커서 그런데 요거를 조금만 축소할게요. 휠로 조금만 축소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별거 없습니다. 얘를 크로스로 이렇게 셀렉트해요. 크로스로 셀렉트하고,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은 참 좋아요. 컨트롤 플러스 S, 컨트롤 키와 C, 컨트롤 C, 컨트롤 키와 C를 같이 누르면 복사죠? 예, 웍스로 가져가서는 컨트롤 V에서 붙여놓을 수가 있게 돼요. 자, 요거를 컨트롤 C, 웍스 화면으로 갈까요? 지금 현재 우측 상단, 웍스 화면의 우측 상단을 보면은 시트 형식 편집 상태로 아이콘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웍스 화면 아직 요 상태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클릭을 해줍니다. 종이 안쪽을 이렇게 클릭해줘요. 새까맣게 테두리가 나타나죠. 마우스 움직이면 또 틀어져요. 클릭해주면 이렇게 종이가 까만 테두리로 표시돼요. 요때 컨트롤 V, 어머 뻥치시네 쌤, 이거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데요. 어이, 이거는 다시 조절하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컨트롤 V 하는 순간 요쪽에 시트 형식 편집 중이라는 이 아이콘이 사라지면서 원래 배치해 놓았던 요 투상 뷰들이 배치가 되어 있죠. 시트 형식 편집에서 지금 현재 빠져나온 상태로 돼버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시트 1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다시 해서 시트 형식 편집을 다시 갑니다. 시트 형식 편집 다시 갑니다. 보이죠? 자, 보이나요? 이렇게 이 투상 뷰들은 사라지고 다시 시트 형식 편집 상태로 왔어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스케치 탭을 누르시면 요소 이동이라는 이 스케치 도구를 활용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때 스케치 도구를 사용하는데 요소 이동이란 도구를 사용하는데 여기를 1번 찍고 여기를 2번 찍어 가지고 요렇게 크로스로 미리 셀렉트하고 요소 이동을 누를게요. 즉 오토캐드의 무브 기능에 해당하는 셈이에요. 무브 기능. 자, 요소 이동 요거 요렇게 일단 드래그해서 선택해 놓고 요소 이동을 딱 눌러요. 그러면 스크롤 내려보시면 이동이라는 이 속성창에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내가 선택한 객체들 막 블라블라 이렇게 보여요. 그러고서 파라메터 항목을 보니까 시작점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택해 달라고 파란색으로 입력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요때 커서를 왼쪽 아래 구석점에다가 대면은 이렇게 동글뱅이 2개씩으로 일치 표시가 뜰 거예요. 자, 이렇게 얘를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지점은 잘 보세요. 이 중심 마크에 끝점이 있고 여기 끝점이 있고 여기 끝점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기준점 잡은 상태에서 커서를 이쪽으로 가져다 대면 이 종이에서부터 이쪽으로 점선 표시가 되고 이쪽으로 점선이 이렇게 표시가 될 때 거기 교차하는 지점에 클릭할 수가 있게 돼요. 자, 해볼게요. 자, 끝점 일치 요거 보이죠? 그러면 얘를 클릭해서 가져가는데 어떻게 돼요? 먼저 종이에 왼쪽에서부터 종이 윤곽이 이게 잘 보이시나요? 빔으로 이게 잘 보일라나? 요렇게 뭡니까? 요 종이 윤곽이 요렇게 있다고 봤을 때 요렇게 점점점점점점점 하면서 요렇게 피드백이 표시가 될 거예요. 아랫방향도 그런 식으로 피드백이 표시가 됐을 때 클릭. 그러면 이 용지에
용지에 딱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꽉 차게 배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시트 형식 편집 상태에서 오토캐드에서 사용한 이 도면 양식을 솔리드웍스로 지금 가져온 상태입니다. 자, 우측 상단에 떠 있는 시트 형식 편집 요 아이콘을 눌러서 종료하시거나 또는 마우스 우클릭해서 또 명령 찾으려면 한참 걸리네. 그냥 갈게요. 예. 자, 시트 형식 편집이라는 명령 아이콘 우측 상단에 있는 거 요거 눌러서 종료하고 빠져나갈게요. 자, 요렇게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작업한 투상도들이 가운데 정렬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죠? 가운데 정렬이 되게끔 이렇게 투상도를 클릭해서 움직일 수가 있고요. 모체뷰를 클릭해서 움직이면은 종속뷰들이 따라서 같이 움직여요. 모체뷰를 먼저 가운데쯤으로 배치하게 요 정도 놔두고 종속뷰를 나중에 조절하는 식으로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는 다 하셨죠? 자, 그러면 제 거는 이게 왜 선 굵기가 이렇게 굵게 표시되고 여러분 거는 선 굵기가 굵게 표시 안 되느냐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차이는 제가 오토캐드에서 이거 뭡니까 이 옵션은 아니고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 하던 거를 마저 하는 게 좋겠다. 자, 이게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선 굵기가 표시돼서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내가 도면을 이거 출력하는데 나중에는 이거 선을 색깔 조절하는 옵션을 또 써야 돼서 좀 불편해요. 대신에 웍스에서 우리가 레이어를 만들지 않았지만 솔리드웍스에서 이런 객체들을 가져오면서 레이어들이 딸려온 게 있어요. 그 레이어를 켜서 선의 색깔들을 다 바꾸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숨어있는 그 도구막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킨다? 리본의 여백에서 마우스 우클릭해 보세요. 마우스 우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레이어라는 도구 꺼낼 수 있게 되나요? 찾으셨나요? 자, 여백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리본의 여백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레이어라는 도구를 꺼낼 수 있다. 꺼내고 보니까 이 레이어라는 도구가 어느 쪽에 생성이 되어 있나요? 상태 표시줄 하단에 레이어 도구가 떠 있습니다. 자, 현재 도면층을 일반 주소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오토캐드에서 현재 도면층이 잡힌 순으로 들어오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 더 해봐야 되겠고, 자, 요 아이콘이 오토캐드에서 LA 해가지고 즉 도면층 특성 관리자 눌렀던 그 화면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요 아이콘 눌러봅니다. 레이어라는 대화창이 뜨죠. 요 대화창에서 우리는 뭐를 바꾸려고 하는 셈이냐면 0번 레이어는 됐고 윤곽선, 가는 실선, 일반 주소 이 세 가지 도면층의 색상을 클릭해서 검은색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자, 클릭해 볼게요. 윤곽선부터. 자, 그런데 요거는 솔리드웍스에서 좀 이 색상을 선택하는 게 조금 어려운데 사용자 지정색 아랫줄에 보면은 검은 것들이 여러 개가 좀 있어요. 그리고 위에 제일 마지막에도 검은 거가 있고요. 요거를 해도 되고 기본색에서 제일 밑에 있는 요거를 해도 돼요. 우리는 요거 선택해 가지고 검은색으로 다 바꿀게요. 보이죠? 요거 확인.
윤곽선이 까만색으로 다 바뀌었죠. 그 다음에 가는 실선의 요 색상을 바꾸기 위해서 요거 검은색 바꿨어요. 또 일반 조서 요거 선택해서 검은색으로 바꿨어요. 확인. 자, 이렇게 하면은 레이어가 적용된 것들 다 검은색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다른 작업을 할 때 오토캐드에서도 그렇듯이 현재 도면층을 선택해 놓고 다음 작업들을 하시기 바래요. 현재 도면층 0번 레이어로 맞춰 놓는 게 좋겠습니다. 0번 레이어 아니면은 없음으로 가도 되기는 하고요. 자, 이렇게 맞춰 놓고 여기까지는 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저장을 하는데 저장을 하면서 이 파일이 저장을 하면서 이 파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면은 요거를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보면은 파일의 형식이 SLD DRW로 저장이 돼요. SLD라는 말이 앞에 붙는 것은 솔리드웍스의 파일 형식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셈입니다. 우리가 파트 파일을 저장할 때는 파트 파일의 확장자가 어떻게 됐어요? SLD PRT 이렇게 저장이 됐죠. 또 솔리드웍스에서 어셈블리 파일을 저장할 때는 SLD ASM 이렇게 저장이 되죠. 다 솔리드웍스 형식이다 라는 의미로 SLD가 앞에 붙고 도면이라는 의미로 DRW가 뒤에 더 붙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투상 21번 SLD DRW 해가지고 얘를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쌤 오토캐드는 플롯 명령 실행해가지고 뭐 PDF로 이거 출력해서 볼 수도 있었고 JPG로 출력해서 볼 수도 있었잖아요. 솔리드웍스도 그런 기능 없을까요? 있어요. 자, 어떻게 이거를 하나 하면은 역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가시면 돼요. 자, PDF로 바꿀 건데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눌러줍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고 파일의 형식을 찾아보시면 어도비 포터블 도큐멘트 PDF의 약자가 원래 이거였구나. PDF가 요 약자였구나. 포터블 도큐멘트 뭐 포맷 이 철자를 따서 PDF라고 했구나.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어도비 포터블 도큐멘트 포맷 PDF 이거 선택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은 JPG나 이런 것도 다 있죠. JPG나 이런 것도 다 있어요. 대표적으로 PDF 형식만 해볼 텐데요. 자, 요거 눌러놓고 옵션이라는 버튼이 역시 있죠. 보이나요? 요 옵션을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옵션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PDF로 변환할 때 옵션이 뜨는데 PDF를 컬러로 출력하기 이거 돼 있어도 지금은 상관없어졌어요. 돼 있어도 상관이 없어졌어요. 왜? 우리가 도면에 사용된 모든 레이어의 색상을 검정색으로 바꿨죠. 검정색으로 바꿨기 때문에 PDF를 컬러로 출력하기 체크가 돼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로 요거는 걱정 말고 그냥 요렇게 보고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만일에 내가 이 레이어 설정을 들어가 가지고 이거를 검정색으로 안 바꿨다. 그러면 옵션에 컬러로 출력하기를 체크 풀어야 돼요. 체크를 풀어도 채도 값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흑백으로 표시는 안 되고 흐릿한 색깔 뭐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하간 중요한 거는 이 레이어 속성 들어가서 다 깜장색으로 바꿔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은 저장 후 PDF로 보기 요거 체크하는 박스가 있는데 찾으셨나요?
자, 이 체크박스를 체크해 놓고 저장 버튼 누르면 우측 하단에서 뭔가 작업합니다 라고 잠깐 뜨고 난 다음에 PDF 화면으로 바로 보여줄 거예요. 해볼게요. 제 거는 뭐 그냥 진행이 표시되는 것도 잘 표시 안 되고 순식간에 그냥 지나갔네요. 자, PDF 파일이 떴는데 이렇게 화살표들 요거 클릭해서 뭐 참조 도구들이나 뭐 이런 것들 보기 귀찮으니까 화살표 눌러서 저는 좀 조절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해 놓고 열어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도면 한 것이 PDF로까지 잘 만들어졌죠.